안녕하세요. 2021년 1학기 한국어 어휘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선생님 최상옥입니다. 어, 오늘은 그 한국어 어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수업에 관한 안내를 주로 하는 시간으로 이제 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안내를 하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하는지 그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는 시간으로, 잠시라기보다는 소개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국어 어휘 시간에 배우게 될 교재, 어떤 책으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주교재와 참고서적이라고 이 첫 화면에 보이는데, 이것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이제 강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강의에 대한 안내, 그래서 한국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강의 계획을 먼저 여러분들과 얘기하기 전에 우리 그 한국어 어휘에 대한 안내를 조금 하자 하면, 한국어 어휘는 여러분들 기초 과정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강반이 코드고요. 우리의 수업은 매주 월요일 2교시와 3교시, 그리고 수요일 1교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총 3시간 3학점짜리 수업이지요. 선생님의 이름은 최상옥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리고 선생님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전화번호예요. 이렇게 선생님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따로 메모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는 동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질문이 생기거나 또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선생님에게 연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그 연락처를 잘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어 어휘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 이제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많이 들을 텐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학기에 10학점씩을 듣잖아요. 그 중에서 3학점이 선생님과 공부하는 한국어 어휘가 되겠지요. 한국어 어휘를 배우는 목적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를 할 때 한국어 어휘를 많이 알아서 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과 또는 여러분들 한국 친구들이 되겠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 대화를 잘 하는 것을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의사소통 능력은 여러분들이 한국어 단어, 어휘를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많이 알면 알수록 또 대화를 잘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어 어휘를 많이 알면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지고, 또 공부를 하는데도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이 바로 한국어 어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생님의 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선생님이 여러분이 선생님과 공부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교재는 바로 이 교재입니다. 토픽 어휘 마인드 맵으로 배우는 토픽 어휘 2300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주교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할 때 이 책을 사셔야 합니다. 그 전에는 다른 교재를 썼었는데, 선생님이 교재를 쭉 찾는 중에 지난번에는, 옛날에는 연세대 교재를 썼거든요, 주로. 근데 그거보다는
이 마인드맵의 기본 원리로 배우는 어휘가 여러분들 어휘 능력을 더 좋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교재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부터 이 교재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교재를 사셔야 합니다. 이 교재는 우리 학교 서점 있죠. 저쪽 학생회관 쪽에 서점이 있는데 거기서 사셔도 되고 또는 온라인에서 사시면 돼요. 온라인에서 이게 주문하셔서 사시면 되는데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교재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 진도를 나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 교재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안내하는 시간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 주교재 토픽 어휘 2300으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이 책은 이제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 계획을 세운 그 순서에 따라서 뒤를 먼저 배울 수도 있고 앞이 나중에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재는 반드시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참고서적 1, 참고서적 2, 이 교재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싶다 한국어 어휘에 대해서 그러면 이 교재들을 구입하셔도 되는데 이 두 교재는 꼭 구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선생님은 이제 이 교재 주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이 두 교재들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어휘를 배울 수 있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은 이 정도인 것을 선생님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교재가 있어야 선생님과 수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 주까지 반드시 이 주 교재, 이 핑크색 책은 반드시 구입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평가 방법은 선생님이 지금 차세대 정보 시스템의 강의 계획서를 올려놨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성적을 내는 방법은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출석 점수가 30점, 중간고사가 20점, 그 다음에 기말고사 20점, 과제물 3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선생님이 비율을 정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비율입니다. 대면 수업, 교실에서 대면 수업으로 할 때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나 비대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니까 출석 점수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보러 오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 다 그런 건 아니, 많은 학생이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몇몇 친구들은 그래서 비대면 수업에서 가장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그 정해진 시간에 와서 동영상을 보고 너무 좀 속상하죠. 얼굴을 보고 공부를 하면 좀 더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혼자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듣기만 해야 되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출석 그 동영상을 보는 그 노력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되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석 점수를 30점으로 많이 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매주는 아니지만 과제물을 낼 거예요. 예, 과제물도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내는 것, 이것도 비대면 수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기 초인 지금은 이렇게 배점 비율을 정해놨지만 또 이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조금 변동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 세 번째 학기인데요. 비대면 수업으로는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를 하다 보니 이 처음에 정해진 비율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평가 방법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선생님이 판단될 때 그때는 배점 비율을 조금 변경할 수도 있고 변경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이전에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지할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평가 방법은 이와 같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할 경우에는 공휴일일지라도 이 수요일이 2021년도 1학기에는 우리 수업에 해당되는 공휴일이 이틀이 있어요. 5월 5일과 5월 19일인데 대면 수업을 할 땐 여러분들이 공휴일이라 학교를 오지 않으니까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강 날짜를 정해서 그날 하는데 비대면으로 수업을 할 때는 이 공휴일이 우리 수업 일수에 있어도 크게 그렇게 지장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실에 와서 딱 1시간만 듣고 정해진 시간이 아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은 수업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매주 수업을.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이 우리 수업 일정과 중복이 된다 해도 보강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수업에는 보강은 따로 하지 않아요. 이제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려는 드리되 이날 노는 날인데 왜 수업 올렸어요? 왜 동영상 올렸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은 공휴일이어도 5월 5일 수요일 2교시가 공휴일이어서 노는 날이어도 수업합니다. 5월 19일도 수업합니다. 그래서 보강일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번 학기 종강은 6월 16일이더라고요. 선생님이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공지만 하는 것이고 수업은 공휴일이 있어도 그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15주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제 기초생활 어휘도 배우고 사회생활 어휘도 배우고 문화 관련 어휘도 배우고 또 관용 표현이라는 것, 속담, 사자성어, 그다음에 관용어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관용어들을 배울 거고 또 문화와 관련된 어휘들을 배우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레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 났습니다. 왜 레어죠? 왜 레어? 왜 레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TV 이런 것들 왜 레어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 버스, 커피 이런 것들 다 왜 레어죠? 영어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말처럼 한국말처럼 쓰이는 것 그런 것들을 외래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강의 내용이 간단해 보이나 잠시 후에 우리는 이제 마인드맵을 기본으로 하는 이제 어휘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마인드맵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어휘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소개를 하자면 이와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 어휘에는 의식주 생활 관련 어휘가 있어요. 의는 뭐예요? 옷이죠. 식은 뭡니까? 먹는 것. 주는 집, 자는 곳. 이런 건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강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온다면 끝까지 다 배울 수 있고 또 잘 진행이 안 되면 또 못 배우고 넘어가는 것들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어휘를 배우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강의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것은 이제 특별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지하는데 지금 수강 정정 기간이죠. 어저께부터 시작이 되었을 텐데요. 8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죠. 여러분들 한국어 어휘뿐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들을 텐데 혹시 수강 신청은 했으나 변경할 필요가 생긴 학생들은 놓치지 말고
수강 정정 기간에 잘 픽스, 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경상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웹사이트 주소가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이 원래는 2개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2반인데 1반이 있었거든요. 혹시 1반에 있는 학생들은 그거 1반은 폐강이 되었기 때문에 2반으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다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강의에 이제 여러분들이나 선생님이나 좀 익숙해 있는 상태예요. 그죠? 벌써 3학기나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코로나는 여전히 조심해야 되고 이번 학기도 여전히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이 이제 이 캠퍼스 러닝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 캠퍼스 러닝이 좀 변경이 되었지요.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좀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 캠퍼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고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새로 경험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캠퍼스에 들어가면 수업 동영상이 어디에 올라 있었어요? 주 회차에 올라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 회차가 아니라 강의 콘텐츠, 조금 이따 선생님이 자세히 보여줄 텐데요. 강의 콘텐츠라는 곳에서 수업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 콘텐츠에 동영상 파일이 PPT에다가 선생님 목소리가 녹음된 동영상 파일이 여러분들 수업 시간 매주 월요일 2, 3교시 수요일 1교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 바뀐 경상대학교 이러닝 이 캠퍼스의 첫 번째 화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미 여기를 거쳐서 지금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바로 이 LMS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대시보드라는 게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 대시보드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이 대시보드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창이 뜨게 되죠. 이게 이제 메뉴 창이고 그 하나하나의 메뉴 창에 해당되는 또 다른 메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새로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과목이 이런 창이 열리면 이 과목을 통해서 강의 컨텐츠를 클릭하게 되면 이 창이 열리죠. 그래서 이 강의 콘텐츠로 들어오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수업이 다 들어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건 바로 이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시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오늘 과제가 하나 있을 텐데요. 아주 간단한 과제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한국어 어휘를 수업하게 될 때 필요한 도구에 대한 과제를 선생님이 하나 낼 텐데요. 그 과제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회차 따로 들어가고 과제 따로 들어가고 뭐 공지 따로 들어가고 뭐 이랬잖아요. 지금도 역시 공지는 이제 뭐 여기 따로 들어가야 되겠으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알릴 내용이 있을 때는 바로 이 공지에다가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죠.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이 강의 콘텐츠 아이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동영상도 보고 파일도 올리고 PDF 파일 특별히 이번 이 캠퍼스에는 PDF 파일로 올려야 된다고 설명했어요. 선생님들 이제 이 러닝 어떻게 사용하는지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여기다 올리는데 주로 파일을 지난 학기까지는 선생님이 아래 한글 파일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래 한글 파일이 아니라 MS 워드나 PDF 파일로 올려주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 맨 앞에 보면 여러분들 매뉴얼이 따로 있고 선생님 매뉴얼이 따로 있었어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학생들 매뉴얼에 들어가면 이 캠퍼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매뉴얼과 여러분들 매뉴얼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이 캠퍼스는 이 강의 컨텐츠가 매우 중요한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과목과 강의 컨텐츠. 그다음에 공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따로 매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과제, 그리고 이제 가끔 선생님이 퀴즈 시험을 볼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지난 학기까지는 과제로 대체를 많이 했는데, 이번 이 새로 업로드된 이 캠퍼스에서는 시험 보기도 되게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퀴즈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외에 시험, 그래서 퀴즈입니다. 그래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게 이게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이 캠퍼스가. 그래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나 여러분도 지금 이 캠퍼스, 새로워진 이 캠퍼스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배워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아이콘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좀 전에도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강의 컨텐츠가 매우 중요한 아이콘입니다. 강의 컨텐츠의 수업 시간에 맞춰서 선생님이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파일을 시청하게 되고, 시청을 하면 이제 출석으로 체크가 됩니다. 자동 체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석과 결석은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계에서 수업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카운팅, 그러니까 체크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동영상 시청을 해야 되고, 단 1초라도 거기 선생님이 50분짜리 수업을 올렸는데 49분 59초를 들었다. 1초가 모자란다. 결석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영상은 끝까지 보셔야지 결석으로 체크가 됩니다. 수업을 이제 매주 올리게 업로드하게 될 텐데요. 매주 수업은 시청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간은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일주일로 하려고 합니다. 매주 우리 수업이 월요일날 시작하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때까지 반드시 동영상을 봐야 여러분들이 출석으로 체크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못 봤어요. 어떻게 아르바이트 하다 못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재와 PPT 동영상, 아까 소개한 그 교재와 PPT 동영상이 여러분들 수업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과제가 출제될 텐데요. 그때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 기간은 과제 제출 시, 과제를 제출할 때마다 그때그때 따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제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선생님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에 관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과제 제출 기간이 이제 주어질 텐데요. 오늘 과제를 내면 언제까지 과제를 제출하세요 라고 선생님이 얘기할 거잖아요. 그 과제 제출 시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한 번 지각입니다. 과제를 한 번 안 내면, 제출하지 않으면 한 번 지각. 과제를 3번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한 번 결석으로 칩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한 학기에 결석 11번 이상을 하게 되면 F입니다. 무조건 F입니다. 기말고사 100점, 과제 100점, 그 다음에 중간고사 100점을 받아도 결석을 하면 무조건 F예요. 여러분들 성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출결입니다.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꼭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출석 사항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서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업을 시청해야 하고 기간 동안에 과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꼭. 선생님 이런 사정이 있어서요. 저런 사정이 있어서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중요한 일도 많이 있으나 공부는 여러분들 모든 일 중에서 첫 번째 순위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니까 답답할 때가 되게 많죠.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지 못하니까 그러한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 캠퍼스에 가면 여기 여러 가지 이 메뉴들이 있잖아요. 이 메뉴 중에서 메시지 함을 클릭하면 거기에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넣을 수 있어요. 메시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것을 거기다 쓰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선생님에게 이메일 보내세요. 뭔가 질문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면 선생님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화로 직접 해도 돼요. 이 선생님 전화번호 꼭 기억했다가 연락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 한국어 어휘 단체 카톡방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단톡방이 만들어지면 단체 카톡방에서도 선생님에게 연락할 수 있는데 단체 톡방에다가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개인 카톡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언제든지 선생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과 이제 그 1대1로 개인별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선생님 반에 수강 신청을 할 학생이 17명이에요. 오늘 시간으로 이제 그 수강 정정 기간이 끝나면 또 인원이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학기가 가장 적어요. 보통은 30명이 넘어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의사소통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에는 학생들이 그래도 좀 작아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그래도 잘 의사소통이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정정기간이 끝나봐야지 정확한 이제 그 수강 인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소통을 위해서 중간에서 대표 역할을 할 과대표를 선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대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선생님에게 아까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주까지 기다려보고 아무도 과대표 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선생님이 1명 지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대표를 선출할 것이에요. 이번 주 내로. 그러면 이제 과대표를 통해서 우리 단체 카톡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이 모든 학생에게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때 과대표가 대신 선생님과 여러분들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크게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선생님의 전달 사항들을 선생님과 여러분들을 도와줄 과대표를 뽑으려고 하니 관심 있는 학생은 선생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대표를 통해서는 이제 우리 한국어 어휘 수업과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알림 같은 것들을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단체 톡방에다가 쓰기 힘든 어려운 이야기들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연락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여러분이 교실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선생님은 항상 학교에 있습니다.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별 다른 일이 없다면 선생님 공부방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선생님은 항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와도 되고 아까 말한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언제든지 연락해서 약속 시간을 정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못 만나지만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혹시 한국에 오지 않고 자신의 나라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뭐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한국어 어휘 시간에 무엇을 배우지?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국어 어휘 시간에는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어휘들을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배우게 될 어휘를 예로 삼아서 설명을 하자면 기초생활 어휘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 어휘에는 이렇게 3가지 의식, 주로 분류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 어휘를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해서 배우는데 그 배우게 되는 수업의 기본 원리는 바로 이번 학기에는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배우긴 많이 배웠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이렇게 그림처럼 꼭 마치 그림과 같잖아요. 그림처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고 잘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인드맵입니다. 이것이 어휘 공부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논문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전에는 선생님이 다른 교재를 통했을 때는 이 원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난 학기부터 이 원리를 사용한 한국어 어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공부하고 1학기 후에 이 학기 말이 된 후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스스로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바로 이 마인드맵을 기본 원리로 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게 될 그 어휘는 기초생활 어휘 중에서 음식입니다. 음식은 1, 2, 3까지 있는 것으로 선생님이 기억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음식 1의 마인드맵, 이 책 속 내용입니다. 페이지는 151페이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책은 1페이지부터 1, 2, 3, 4, 5, 6, 7페이지 이렇게 쭉 배우지 않습니다. 주제별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올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주제별로 선생님이 그때그때 나누어서 순서를 정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1에서 배우게 될 소주제들은 맛, 상태, 재료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이 이 책에 나오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주제는 맛과 상태와 요리, 재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 월요일날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지도와 같이 그려져 나가고 이것도 매우 간단한데 여기서 좀 더 지도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과제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마인드맵을 기본 원리로 하는 교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휘 지도를 만드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 이제 설명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지도예요. 이 지도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첨가, 부가가 될 것이에요. add 되죠. 플러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리 재료라는 소주제를 주었지만 여기에 보면 여기 재료가 있잖아요. 이 재료를 더 확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확장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요리 재료에는 식품의 단위 명사라는 것이 확장이 된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한국 음식의 조리법인데 이것은 어느 단어의 확장이냐면 조리 방법. 찾아보세요. 조리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음식을 만드는 방법.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조리법이라고 하고 조리법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조리법이 있습니다. 볶기, 볶다, 부치다, 뭐 끓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도는 조금씩 조금씩 커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하게 되면 이제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쓰던 맷돌인데요. 지금 현대식으로 하면 믹서기예요. 믹서기. 그 믹서기의 옛날 모습이 바로 맷돌이라는 이름의 도구. 그래서 도구가 또 확장이 되겠죠. 맷돌만 있을까요? 아니요. 프라이팬도 있고 냄비도 있고 또 뭐 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휘가 붙으면 이 맵이 더 확장이 돼서 커지게 되겠죠. 또 식사 예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한국의 풍습, 관습, 아니 문화인데요. 한국에서는 식사를 할 때 어떤 예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뿐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한자어, 한국어는 한자어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한자어에는 또 우리가 배우는 어휘 중에 한자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점점 확장해서 이 지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있으나 지금 한 가지씩만 했는데도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이것뿐일까요? 아니요. 지도는 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재밌게 여러분들만의 어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과제가 될 텐데 과제 이전에 숙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풍습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사전을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전이 표준국어 대사전입니다. 이 표준국어 대사전은 국립국어원에서 만들었어요.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치면 이러한 그 창이 열려요. 이 창이 열리면 다운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항상 매 학기마다 첫 시간에 내주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는데요. 다운받아서 예를 들어서 어휘가 뭐지? 라고 치면 여기에다가 이제 검색창에다가 어휘를 치면 찾아서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휘는 두 가지가 나왔네요. 어휘 1, 어휘 2. 근데 우리가 찾는 어휘의 뜻은 이것입니다.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는 단어의 수효, 숫자를 말하는 거죠. 또는 단어의 전체를 어휘라고 하는구나. 아, 어휘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휘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과제를 여러분들 이번 주 첫 주 과제로 내어줍니다. 과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이제 그 구글 선생님은 구글에서 찾았는데 네이버에서 찾아도 되겠죠. 찾아서 표준국어 대사전이라고 치면 이렇게 검색 창에 주소 창이 뜹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 표준국어 대사전 했더니 이렇게 주소가 나왔지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나오면 클릭하면 그것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어떻게? 어디에? 첫 번째는 컴퓨터 여러분들 데스크탑에 다운받고 두 번째는 핸드폰에 다운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다운받게 되죠. 첫 번째 컴퓨터에 다운받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 선생님 여기 다운받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바에다가 다운받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선생님이 클릭해서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그 노트북, 우리가 얘기하는 노트북 창에 다운받은 모습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노트북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영어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실제로 영어로는 랩탑 또는 PC라고 해요. PC는 퍼스널 컴퓨터죠. 예, 여기에 첫 번째로 다운받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여러분들 핸드폰도 역시 한국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원래는 셀러폰 또는 모바일 폰이라고 하지요. 예. 그래서 그러나 한국에서는 핸드폰이라고 해도 알아듣는데 미국이나 뭐 영어권 나라에 가서 핸드폰 그럼 못 알아들어. 거기 가서 노트북 그럼 못 알아들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랩탑 또는 셀러폰 또는 셀폰 또는 모바일 폰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여기에다가 다운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운을 몇 번 받는 거예요? 두 번 받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받으면 이거 선생님의 PC, 노트북 창이고요. 이거는 선생님의 그 핸드폰 첫 번째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요게 바로 요 그림이에요. 요 크게 확대하면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조금 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운받은 것을 사진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찍습니다. 캡처를 하든지 찍어서 하는데 파일을 두 개를 보내는 게 한 가지 파일에다가 같이 모아서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 페이지가 되겠죠. PDF 파일로 만들어서 선생님에게 제출합니다. 어디에? 이 캠퍼스, 이 러닝에다 제출합니다. 그런데 제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전공, 학번 반드시 써서 냅니다. 안 그러면 이거 누가 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누구 건지 어떻게 알까요? 그래서 누가 제출했는지 알아야 하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예로 이렇게 했는데 이름, 전공, 학번 반드시 기재해서 제출 안에. 그래서 언제까지 제출하냐면 3월 7일 일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지각입니다. 그쵸? 그래서 3월 7일까지 반드시 이렇게 표준국어 대사전을 PC와 노트북과 핸드폰에 다운받은 모습을 캡처해서 선생님에게 보내줍니다. 제출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요. 이해 안 돼요. 선생님에게 전화하세요. 아까 전화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메일, 선생님 전화 또는 메시지함, 이 러닝의 메시지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카톡방을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면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3월 7일까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다 이해하셨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업은 이제 3월 8일 2, 3교시에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과제가 있었죠. 첫 번째 과제. 표준국어 대사전 다운받아서 캡처해가지고 선생님에게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저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선생님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지요. 표준국어 대사전 다운받는 것 두 군데, PC와 그 다음에 셀폰, 모바일 폰에다가 노트북과 핸드폰에다가 다운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 교재 구입하기. 이번 주까지 반드시 교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래서 첫 시간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과 여러분이 한국어 어휘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 3월 8일 월요일에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과대표를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선생님에게 연락 주시고요. 아무도 연락하시 않으면 선생님이 한 사람 지목해서 과대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인데 고생하셨고요. 이 캠퍼스가 또 달라져서 많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하나씩 배워가면서 잘 이해하고 따라오도록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여러분들 일주 동안 또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